지금 K라는 것이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Q에서의 다항식,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항식의 분해체다 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요 2의 75분의 2파이 i 제곱은요 1의 75 원시 제곱근이죠. 그래서 얘를 제타라고 편의상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갈로아군 K 오버 Q의 위수를 쓰시오 라는 거, 위수 구하는 것이고요. 한편 K라고 하는 것이 Q 표수가 0인 채 위에서의 어떤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오더는 정확히 디그리 K 콜론 Q와의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바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저희가 한편 심플 익스텐션 이 녀석과 요 값을 각각 생각해주면요, 각각 Q에 대한 디그리를 생각해주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그리 최소다항식 요 녀석의 최소다항식과 같죠. 근데 실제로 요 값 자체가 x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본 확대체에서의 최소다항식은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죠. 파이라고 읽나? 이거 뭐라고 읽더라? 이 그리스 문자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파이라고 읽네요. 파이. 얘는 n이 몇일 때예요? 75 제곱 해야 나오는 거니까 75 x 값인 거죠. 근데 그것의 디그리 자체는 저희가 phi n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체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얘는 phi 75가 된다.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hi 5의 제곱 곱하기 phi 3이니까 25 빼기 5니까 20이고 phi 3은 2니까 2에서 40이 된다 라는 거. 왜 각각 요 디그리를 계산을 했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얘라고 하는 것은 자, 제타라고 쓰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같으면 얘와 각각 얘의 디그리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인데 왜 Q 위에서의 디그리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기대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Q 위에서의 디그리는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Q 위에서의 기하성 판단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판정법도 있고요. 아이젠슈타인의 판정법이라든지. 근데 Q 확대체 위에서의 기하성 판단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형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이 되겠거니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Q 위에서의 차수를 각각 생각을 해준 건데, 그 Q 위에서의 차수가 각각 서로소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GCD 지금 여기 2개 이상의 엘러먼트들에 대해 첨가된 확대체인 경우에 각각의 엘러먼트들에 대한 단순 확대체의 디그리를 생각을 해줍니다. 그때 그 디그리 값 자체가 서로소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값은 결국에 그 Q 위에서의 디그리의 곱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 아까 말했던 그 이유에 의해서 뭐가 된다? 갈로아군의 오더가 된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로아군의 위수는 120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갈로아군의 부분군 H1과 H2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H1과 H2는 갈로아군의 부분군이면서 정규 부분군이다. 자, 저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K가 어떤 표수 0인 채 위에서의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이 경우 K는 갈로 확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정리죠.
표수가 0인 채 위에서 어떤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인 경우에 그 확대체는 갈로 확대체이다. 그 소체 위에서의 갈로 확대체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금 도식적으로 이것을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어떤 갈로아 부분군이 갈로아군의 정규 부분군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냐면, 일단 테이블을 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Q가 있고요. 그 위에 익스텐션들이 있겠죠. 어떤 녀석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단순히 저희가 지금 Q 이렇게 얘가 K로서 있는데 그 밑에 서브필드들을 또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심플 익스텐션에 대한 서브 그룹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디그리들을 또 생각을 해주면요, 얘가 아까 계산을 했듯이 40이라는 걸 알고요. 전체 그 디그리는 120이기 때문에 얘가 3이라는 것도 알죠. 얘가 3이니까 40이라는 것도 알고요. 자, 그렇습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디그리,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보는요, 이게 갈로아 대응 정리에 의해서 군에 대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G K 오버 Q가 되고요. 얘는 G K 오버 K가 되겠죠. 자명한 군이 되겠고요. 항등 치원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G K 오버 Q 제타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Q가 아니죠. G K 오버 Q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그리, 여기서는 인덱스죠. 인덱스들을 각각 대응해서 써주면요, 제가 지금 적당한 이제 여기서 갈로아군의 부분, 물론 저희가 파악 못한 녀석들 부분체나 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딱 확보한 녀석들만 본다 했을 때 H1과 H2 조건에 맞는 H1과 H2를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정규 부분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H1이냐라고 했을 때 얘가 얘 정규 부분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해줬을 때 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체의 다이어그램으로 갔을 때 얘가 얘의 정규 부분 그 갈로 확대체가 되냐라는 것과 같은 동치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는 것과 동치다라는 것이죠. 편리상 이 삼각형 기호는 그러니까 삼각형 쪽이 벌어지는 쪽이 여기가 큰 쪽이고요, 여기가 작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는 얘가 얘 정규 부분군이다라는 기호이고요, 이 기호는 얘가 얘의 갈로 확대체다라는 기호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호가 동치라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은 당연히 바뀌죠. 그것을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 QZ라고 하는 것이 Q에 뭐가 돼요? 갈로 확대체가 되죠. 왜냐면은 그 파이 75x에 대한 분해체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맞아요.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H1이나 H2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수가 40이거나 6이거나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조건으로부터 사실상 이 두 개 있죠. 얘랑 얘는 빠꾸인 거예요. 왜냐면 위수가 6이거나 2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녀석을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봅시다. 그 문제에서 주어진 다항식의 꼴을 봤을 때요, 저희가 어떤 녀석들을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얘 각각의 그 팩터들의 분해체들을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몽텅이의 그 분해체는 각 다항식의 분해체이기도 하죠. 자명하게. 그래서 각 다항식의 분해체를 이 다이어그램상으로 옮겨 그렸을 때 이것은 당연히 자명하게 이 전체 다항식의 분해체의 서브필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얘는 원분 확대체이기 때문에 적당한 원시 제곱권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정확히 뭐예요? 2에 25분의 2파이 i 제곱이
그 1의 원시 25제곱근이죠. 근데 걔랑 지금 저희가 제타라고 표현한 그 녀석과의 좀 관계가 직관적으로 좀 보이시면 좋은데 제타의 세제곱이죠. 여기선 결국에는 얘가 제타의 세제곱. 그쵸? 세제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냐, 얘는 제타 세제곱에 대한 심플 익스텐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제타 세제곱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하나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네들은 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좀 지우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H1, H2 꼴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 얘를 생각해줬을 때 이 결국엔 디그리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의 이 디그리가 결국에 디그리란다. 요 디그리가 좀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의 이 디그리는 여기서 이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 자체가 오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그리 값 자체를 생각을 해주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파이 25가 디그리 값이 되겠죠. 역시 원분학 대체이기 때문에 5의 제곱 빼기 5니까 20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값이 20이 되니까 얘는 6이 되겠죠. 오더가 6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H2로 잡을 수 있겠구나. 즉 여기에 대응하는 갈로와 대응 정리해서 GK 오버 Q 제타의 세제곱이 혹시 H2가 아닐까. 왜냐면 일단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덱스가 결국 H2의 오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표수 0인 체 위에서의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갈라와 확대체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G의 정교 부분군이다 라는 동시 조건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2는 저희가 잡은 거예요. 정교 부분군이 되고요. 그리고 위수가 6인 녀석 잡은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쪽은 저희가 좀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요.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줄까요? 여기를 생각을 해줄 때 저희가 얘는 사실상 얘랑 얘도 제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의 3분의 2파이 i 제곱이니까요. 얘는 제타에 대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5 제타의 25제곱이 되겠죠. 그쵸? 좀 수적인 감각이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얘 분해체는 얘가 된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써줄게요. 얘가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분해체,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 분해체들을 테이블로 끌어오냐라고 했을 때 표수 0인 체 위에서의 분해체는 갈로 확대체이기 때문에 가조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저희는 뭘 바라는 거예요? 여기 쪽에 디그리가 20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좀 기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봅니다. 자, 얘 디그리의 값을 이제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타가 이쁘게 안 써지네. 기본적으로 얘는 뭡니까? 아까랑 동일한 수순을 밟아요. 이 G의 위수를 구할 때랑. 심플 익스텐션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디그리 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Q 위에서의 각각의 그 엘러먼트들에 대한 디그리를 먼저 구해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 디그리 구해보고요. 그리고 얘 디그리 구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3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얘 디그리는 3이 되니까 나이스. 서로도가 되죠. 각각의 그 GC 그 3과 2 값 자체가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GCD는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을 그냥 곱한 것이 요 디그리 자체가 되니까 얘가 6이고 실제로 그래서 얘는 20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잠깐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기고요. 뭐가 되냐? 여기에 G K 오버 얘 좀 기니까 얘를 E1이라 하고요. 얘를 E2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E1이라 했을 때 요 인덱스가 뭐가 된다? 20이 되고 얘가 6이 된다. 한편 지금 분해체이기 때문에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갈로 확대체의 기호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교 부분군 G의 정교 부분군으로서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얘가 H1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H1이라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요 조건을 만족시켰고 위수가 20이어야 되는데 위수는 여기서 이 인덱스 값에 대응하죠. 그쵸? 그래서 위수가 20인 것까지도 만족을 시켜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가조건과 나조건까지는 오케이가 된 것이에요. 한편 저희가 이 문제에서 서두에 구하라고 한 이 갈루아곤의 위수가 120이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H1과 H2의 위수는 각각 20과 6입니다. 그래서 다조건에서 저희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두 개의 군이 같다. 네, 기본적으로 H1, H2가 군이 된다는 것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두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G의 정교 부분군인 경우에 H1, H2가 G의 부분군이 된다라는 정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되는 것은 자명하고요. 그렇다 했을 때 부분군이죠. G의 부분군인데 두 개가 같으려면 사실상 위수가 같으면 충분한 건데 사실상 H1, H2의 위수 혹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H1, H2 각각의 위수를 H1 인터섹션 H2로 나눈 값이다. 근데 각각 이미 분자가 2이고 6이고 20이기 때문에 120이 돼서 우리의 이제 클레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H1 인터섹션 H2의 위수가 1이 된다. 즉 H1 인터섹션 H2가 자명한 부분군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항등치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좀 사고가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갈루아곤의 원소, 이 인터섹션 한 그 군의 원소를 뭐 저희가 시그마라고 잡아봅시다. 얘가 이 원소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적어도 H1과 H2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H1과 H2의 공통 집합, 원소,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원에 있는 모든 원소도 고정하고 이 2에 있는 모든 원소도 고정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 녀석과 여 녀석이 각각 이 부분군과 이 부분군에 대응하는 고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H1과 H2의 원소,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고정시키기도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고정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간 자체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기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주면은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죄송합니다. 몸살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얘는 얘를 고정하고 얘를 고정하고 얘를 고정하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이 K라고 하는 것이 항등치환에 대해서만 고정되는 원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두 개의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고정시키면은 시그마는 항등치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보일 겁니다. 자, 일단은 근데 이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H1의 H1의 원소이기 때문에 E1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고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제곱근 자체는 세제곱근 자체는 자연스럽게 고정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고정시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퍼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얘 고정시키고 얘 고정시키는 거 아는데 얘를 고정시킨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얘의 세제곱근을 고정시키고 만약에 제타도 고정시킨다라고 한다면 K에 있는 임의의 원소 있잖아요. K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사실상 얘와 얘의 거듭 제곱의 선형교환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제너레이터들에 대해서만 이제 고정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고정체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고정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유한학대체에서는. 그래서 제타에 대해서만 이제 고정시킴을 보이면 충분한데요. 근데 이 시그마 제타라는 값 자체를 잘 생각해주면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인덱스 값 자체가 서로수예요. 그래서 정수론의 내용에 따르면은 두 정수가 서로수일 때는 적당한 정수 S와 T가 존재해서 25S 더하기 3T가 1이 되게 하는 그런 정수 ST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이 식을 변형할 수 있냐면은 Z1제곱은 Z1제곱은 Z의 25S 제곱 플러스 3T 제곱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꿨냐라고 했을 때
동용사상의 어쨌든 동용사상이죠. 시그마 자체가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저희가 변형할 수 있냐면은 얘는 제타의 25의 t제곱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제타의 3의 잘못 썼네요. s제곱이죠. s제곱 t제곱이 되는데요. 한편 시그마는 제타 25제곱과 제타의 세제곱은 고정시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제타의 s제곱 시그마 제타의 죄송합니다. 시그마가 아니죠. 제타의 s제곱 곱하기 제타의 25s제곱 곱하기 제타의 3t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지수법칙에 의해서 묶어주면은 25s제곱 더하기 25s 더하기 3t가 되니까 다시 얘는 제타가 된다 라고 해서 결국에 얘는 제타도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K에 있는 임의의 제너레이터들에 대해서 시그마가 고정시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그마는 모든 K의 원소들을 다 고정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K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은 이 두 개에 의해서 표현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으로 간주를 했을 때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H1 인터섹션 H2는 결국에 뭐일 수밖에 없다? 자명한 군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임의의 그 뭡니까? K의 임의의 원소를 고정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GK 오버 K의 정의였죠. 그쵸? 그래서 어떤 원소가 H1 인터섹션 H2의 원소이면은 사실 뭘 보인 거예요, 저희가? 시그마가 G 정의에 따라서 K 오버 K의 원소다라는 거. 근데 얘는 정의상 1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H1, H2의 인터섹션은 얘의 서브그룹일 수밖에 없구나, सब셋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1 자체는 들어가죠. H1, H2 인터섹션에.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위수가 1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뭐가 돼요? 이 시점에서 증명은 끝난 거죠. 다를 보이게 됐죠. 왜냐면 분모가 1이니까 분자를 그냥 곱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기였습니다.